제가 좀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공간 재구조화 할 때 사전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소화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의 특성에 맞추고 지역의 특성에 맞추다 보니까 동일한 교육 계획이라든지 사전 계획의 방식보다는 각 학교마다든지 지역의 특화에 맞춰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시를 드리고요. 앞에서 좀 글씨가 좀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비주얼을 좀 담당해서 그림 위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학교 건축의 흐름, 그리고 사전기획시 고려사항,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드릴 건지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 역사는 이와 같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오픈된 공간이었다가 각각 역할에 맞춰서 이런 형태로 쭉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아마 서양이나 50점 정도 좀 바른 경향을 갖고 있고요. 아마 뭐 이 현대적 학교도 1950년도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런 위에 그림 보시면 우리 학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보시면 여기는 뭐 유유교실을 다목적 공용공간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것들이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남고요. 그리고 수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뀌다 보니까 이런 그림처럼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데도 저희 학교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것들도 우리가 좀 공간들에 대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우리 학교의 수업 방식들이.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은요. 우리 수업 방식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 코로나 때도 이제 스튜디오식으로 했고 지금 좀 더 벗어나는 게 유비쿼터스적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들이 좀 무너지고 있고 경계를 좀 허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교실 위주였던 공간들보다는 좀 더 확장된 수업 형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이제 뉴 랭귀지 스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뭐 좀 새롭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이 이미 2022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뭐 전체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그림을 보시면 우리 옛날 학교의 수업 방식은 선생님이 학생한테 직접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듯이 하는 방식이었는데 자 아래쪽 그림 보시면 이게 현재 모습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하느냐, 그리고 상호 간의 소통,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보시면 움직임이 좀 다르죠. 일방향적인 게 아니고 쌍방향적이거나 혹은 다양한 형태의 교실들이 교실보다는 좀 어떤 새로운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글씨가 많으면 좀 정리가 되는 걸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학습자 주도의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배움보다는 삶에 대한 것들 좀 바뀌었고요. 어떻게 보면 수업 한 가지가 아니고 서로 간의 융합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경계를 좀 허물 수 있는 것들. 그렇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자체는 표준 설계도로 많이 젖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탠더드한 사람들을 좀 만들려 보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1990년대까지도 그런 표준 설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자체는 이제 복도는 그냥 이동하는 수단이고 교실은 교사 중심의 일방향적인 공간이고 밥은 급식실에서 먹는다. 이런 형태의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40년 된 노후학교의 특성이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자체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검토위원회도 하지만은 대부분 학교의 학생 수가 100명 이하 학교에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수의 감소에 대해서 학교의 어떤 시설을 보수를 하지 마라 혹은 개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우리 교육부에서도 공간 재구조화의 방향에서도 소규모 학교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사전기획의 고려사항에서 우선은 우리가 기존 그린 스마트 스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깁니다. 뭐 12개월, 20개월 뭐 해가지고 상당히 길었는데 특히 그린 스마트 스쿨은 검토위원회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적 차원 그리고 혹시 규제에 의한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전기획이라든지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중복되는 것들은 나중에 변경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컨설팅을 좀 강화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객관적 현황이 좀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뭐 검토위원회나 이런 사업들을 보시면은 각자의 해당 학교의 해당 사업만 좀 고려를 하신 게 있습니다. 전체 교사동이 뭐 4개 동이면 4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사동만 하다 보니까 관계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떤 자료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실 중심에 대한 공간, 그러니까 면적표를 좀 만들면 그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우리가 학교의 특성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최신 교수학습법에 대한 이해 부족.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학교들이 개선을 하는데 환경의 뭐 어떤 시설적 개선, 그러니까 교실에 대한 것들, 시설을 좀 고치면 애들이 좋아질 거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아까도 앞에서도 보시면 교수학습 방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공간에 대한 것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학생 수 증감에 대한 것들. 학생 수는 많이 감소해서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개축을 하셔가지고 그 학생 수에 맞춰서 공간을 만들면 좋은데 그냥 동일한 면적을 가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공간이 생기거나 혹은 중복되는 공간들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고 전국에 어떤 정도의 규모의 이런 학생들이 생활을 하는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뭐 교육계획에서 많은 의견을 많이 받는데 너무 길게 하고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국어실, 영어실 막 이런 실 단위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엮다 보면은 아까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그 역할에 대한 그림들이 우리 학습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들을 묶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학습 환경도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용률을 좀 바꾸셔가지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미술실이면 미술실, 뭐 기술실은 기술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뭐 어떤 학습 방법이 생기면은 새로운 실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학교에서 면적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고 우리 학교 여건이라든지 사업에 맞춰서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교육기획이 좀 어려운 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미래학교 하면은 그린, 스마트, 공간 혁신, 학교 복합화. 우리 보고서를 잘 보시면 요 4가지 항목을 그대로 해서 그 항목들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요것들이 서로 연계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각 떨어진 것들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에서도 보셨지만은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고 우리 학교 여건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무슨 그림을 그려라 뭐 이런 것들은 이 학교에 좀 특화돼서 하는 학교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학생수가 상당히 많고 이미 좀 구체적으로 좀 공간들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적다면 그냥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해야 되는데 그 학교 여건에 맞지 않게 그 많은 것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외국어 자료에서도 보면은 각각의 학습 영역들을 이렇게 봤을 때도 이런 흐름을 쭉 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떤 새로운 학습 방법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공간이 필요한데 획일적인 공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변화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교육 공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그려야 됩니다. 교육계획에서는. 근데 어떠한 뭐 문제점이라든지 했을 때는 그냥 시설을 개보수하는 거 정도. 근데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그 학습 공간이라든지 어떻게 생활할 건지를 잘 물어봐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뉴질랜드라든 사례도 보시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학교 비전을 만들고 공간을 분석하고 개선 사업 파악하고 교사 워크샵하고 전체 퍼실레이터하고 공간 재구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흐름은 전반적으로 가는데 비전은 사실은 우리 학교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갈 건지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황 분석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하게 가고 있고요. 교사 워크샵은 교사들이 내가 어떻게 수업할 건지를 자기네 파트에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공간 건축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성을 잡고 실제 만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운영 현황이라든지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또 공유를 하고 계속적으로 바뀌는 방향이 있고요. 네, 그 청주 여자중학교 이제 뭐 최근 사례들을 봐도 우리 또 이제 교육 비전을 찾고 공간 구성하고 조닝을 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중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기획과 자체도 중요한데 실제로 학교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하고 비전이라든지 목적은 사실은 우리 학교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애들이 생활할 건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더 이게 간단합니다. 사전 기획 자체는 좀 짧고 뒤에 설계 단계에서 워크숍이라든지 할 때 전문가가 투입돼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공간들을 좀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시듯이 좀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시간에 맞춰서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우리 사전기획, 아까도 말씀드린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지만은 대략적으로는 협의회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는 것들은 설문조사가 제일 좋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학교가 어떤 현황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맞춰서 수학 분석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중점 프로그램들을 좀 짜고 거기에 맞는 공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런 공간들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공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자 참여 설계에서는 일단 그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일단 공간 전문가들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냥 어떠한 자료라든지 어떤 자문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의견을 내시는 거지 그것들은 이제 건축기획 전문가들이 좀 정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재검토한 우리 검토위원회라든지 적정성 검토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개축 후에 면적이 증가합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면 학생 수가 감소를 합니다. 근데 공간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 요 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트리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학생 수 대비해서 좀 더 뭉쳐질 수 있는 거죠. 공간에 대한 중복성들이 있죠. 돌봄교실이라든지 보시면 2층에 오피스타가 있는데 음악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붙여져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 특성은 학생 수가 작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연계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다음 사례도 보시면은 여기 재검토 나온 학교들은 이게 이 학교가 못했다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복도 형태로 하시고 이 형태로 하다 보니까 좀 중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교하고 다른 거는 시설이 좀 개선됐다 정도죠. 여기서도 이제 좀 문제는 이제 여기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구축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공간을 좀 만드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기존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연계된 건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도서관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실제 이 학교는 교실 사이에 학습을 좀 지원한다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또 부족하는 현실이 됩니다. 너무 집중화된 공간을 가다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 학교도 이제 같은 사업, 중고등학교 같은 동일 사업인데 상호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각각 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너무 다른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중고를 같이 좀 고려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연결복도만 연결해서 좀 어떤 공간에 대한 것들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동선이 연결되는 그런 수준이 됐고요. 여기 밑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냥 새로운 교사동이 생기고 다시 또 연결복도로 갑니다. 기존의 존치 건물과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학교들이 또 특성이 대안을 한 개씩밖에 안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다른 안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안을 낼 수 있게끔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향후에 검토되는 학교들을 보시면은 두 개 이렇게 교사동이 있어도 중심에 도서실이라든지 시청관실, 컴퓨터실, 컴퓨터실은 좀 그렇지만은 이런 공간들을 좀 합쳐져서 새로운 형태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 수 있게끔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학교 특성은 이제 공간의 중앙 부분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좀 동선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습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각각 건물로 돼 있지만은 중앙 부분의 연결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동선을 좀 작게 하고, 여기는 학생 수에 대비를 해서 복합화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미리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학교도 되게 많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들 좀 만드시는 게 우리가 좀 공간 재구조 하실 때, 새로운 공간 만드실 때 좀 유리할 거라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 지원해 드릴 수 있게끔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저희가 통합정보망에 있는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우리 학교에 어떤 현황인지, 어떤 공간들이 좀 부족한지, 그리고 우리가 에듀체크라든지 사전기획 보고서에 있는 면적들을 좀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우리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기존 거랑 똑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 없던 게 중심 공간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뭉쳐져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좀 이제 재검토된 학교 좀 많은 게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자체가 있는데 기술실이 따로 있고요. 가정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좀 공간이 부족하면은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고 새로운 영역들을 만드는 게 우리 공간 재구조와 사업하실 때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사업 전후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FCI 연구에서도 각각의 학교의 노후도라든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파악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규제 차원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사전계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 요청하실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하고요. 현황 파악이라든지 좀 어려우신 거, 사용자 의견을 좀 했을 때 어떤 방향이 맞는지 중심 공간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하고, 적정성 검토 이후에 좀 재검토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울림중학교 사례가 나오지만은 실제 새로운 학교들을 만들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개선 사항들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조금 더 좋은 공간 재구조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매뉴얼 제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새로운 국외 사례라든지 국내에 좀 잘한 것들은 좀 모아가지고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공간들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 공간들도 뭐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각자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공간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간들 좀 뭉쳐서 새로운 영역들을 할 수 있게끔 사례들을 좀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들도 우리가 매뉴얼에 이런 부분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교육 연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뭐 업무 담당자 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데 사실은 학교하고 소통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교사 지원에 대한 것들을 좀 중심을 하고요. 그 잘한 것들은 우리가 누리집에 탑재하고 웹진 형태로 좀 보기 좋게끔 설명해드리고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현장 지원에 좀 강화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 정책 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전계 간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현장의 적용성을 높일 수 있게끔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FCI라든지 매뉴얼을 해서 업무 효율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서 보다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사전계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적정성 검토에서 나온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것들은 계속 보고를 해드려서 좀 방향성이 있게끔 하시기에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뭐 사람이 없어지면 뭐 지구가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공간에 대한 것들 너무 집착을 하시면은 좀 어렵습니다. 뭐 중심 공간, 우리 여기 뭐 교원대학교에 오시면 이 도서관 한번 보시면은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 되게 잘 될 건데 되게 조용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 사업에서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공간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공간의 한계성은 좀 벗어나는 필요가 있는 게 어떤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거기에 통해서 우리가 장소를 만드는 게 우리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뭐 어떤 면적이라든 이런 한계에 좀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